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의회 정책지원팀장 박영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쁘고 날씨도 추운 와중에도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시흥시의 지역 간 불균형 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신현동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시흥시 의회가 주최하고 성운창 의원님이 주관하시는 정책 토론회입니다. 신현동은 거주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조성 등 지속적으로 다뤄야 할 현안이 많은 지역으로 오늘의 논의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현동의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개회를 시작으로 국민 의례, 내빈 소개 및 축사, 단체 사진 촬영, 주제 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 폐회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람이 머무는 도시 신현동의 미래를 그리다 시흥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의회 오인열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시흥갑 정필재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 의회 안도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 의회 김선옥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 의회 윤석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 의회 이건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 의회 한지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 의회 고미경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또 기관들에서도 좀 많이 와주셨는데요.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김학민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시흥시 재향군인에서도 오셨어요. 그 회장을 역임하신 김용심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신현동에서 많이 와주셨는데요. 신현동 김주배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신현동 임장순 노인회 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통장협의회 황윤종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소년 지도협의회 이미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성성경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원봉사지원단 오승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시흥시에서 각 부서에서 과장님이 직원분들도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사를 대표하여 시흥신문의 이희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토론회 참석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아주실 시흥시의회 성은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토론회 주제를 발표해 주실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옥진아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동 유선우 주민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정연구원 김주영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청 강성조 균형개발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청 최세민 체육진흥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행사장이 꽉 차도록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깊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내빈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흥시의회 의장 오인열입니다. 네, 오늘 이 분위기를 볼 때는 우리 신현동 주민들이 얼마나 우리 동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관심 갖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지나스나 우리 성홍창 의원님이 신현동 발전, 포동 발전을 위해서 매번 저한테도 하소연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진행은 별로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의원님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우리 주민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지난번 하천 때문에도 한번 왔었고 지금 왔었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우리가 지역이 너무 많아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일은 하는데 계속 빠꾸되고 해서 진전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현동은 더욱 발전시킬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리 성훈창 의원님 계속 노력하실 거죠? 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성훈창 의원님 오늘 우리 신현동에 맞는 주제를 잘 선정하셨고 도시 불균형이라든가 지역 불균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 큰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시흥갑 정필재 당협위원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너무 꽉 차가지고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또 반면으로는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신현동이 정말 발전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추위에도 불구하고 나아주신 것 같아서 그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저는 쓸데없이 이렇게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기 둘레길도 걸어보고 또 저녁 식사 끝나면 다 차 몰고 가는데 저는 한 3-40씩 걸어서 사무실 들어가기도 하고 또 주말에 와이프랑 같이 여기 동네도 한 바퀴 돌아보고 한번 찾아도 보고 그러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 신현동 동네 곳곳이 정말 머물고 싶은 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상 또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많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 우리 신현동이 앞으로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요. 오늘 여기서 나온 주제들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현동이 현안인 만큼 저희 동장님 인사 말씀 네,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현동장 김주배입니다. 이렇게 시흥시의회와 또 우리 성우창 의원님께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사람이 머무는 그 신현동의 미래를 그리는 정책 토론을 이제 개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동장으로 이번에 7월에 와서 근무해 보는데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호접벌 들판이 있고 또한 제 주민들 항상 이렇게 만나뵈면 너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점점 저희 동이 축소되고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머물고 또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회적 좀 병원이라든가 이런 기반 인프라가 좀 구축돼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나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책 토론을 통해서 그런 저희들 우리 신현동의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이 좀 잘 그려져 가지고 그런 게 좀 지금 의원님 계실 때라도 좀 하나하나 실천되는 그런 신현동이 돼서 정말 사람들이 찾고 또 머무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오시긴 했는데요. 저희 오늘 주제 발표하고 토론자로도 참여해 주신 연구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시흥시정연구원에서 이소춘 원장님 예, 오셨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내빈 소개 및 축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아주실 성은창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소개 안 해드린 분이 너무 많은데 특별히 제가 한 분은 좀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구의원 2번을 오신 우리 정영국 회장님 나오셨죠? 어디 아까 오셨는데 예, 우리 정영국 회장님 예, 저의 멘토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잠깐 인사말은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 외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이 머무는 도시 신현동의 미래를 그리다 시흥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에 함께해 주신 시흥시의회 성은창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정책 토론에 참석해 주신 오인열 의장님, 국민의힘 시흥갑 정필재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그리고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정책 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신현동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며 소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실 우리 경기연구원 옥진아 박사님, 그리고 유선우 주민자치 회장님, 그리고 강성조 과장님, 최세민 과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지역 주민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여 년간 발전이 멈춰진 도시 신현동. 우리 신현동을 제가 정책 토론회로 주제를 선정한 배경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개발을 논의한 지가 지속되어 왔지만 사업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종합 운동장을 짓겠다고 10여 년 전부터 주민들께 약속했지만 아직도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23년 동안 신현동 방산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없어 초등학교만 졸업시키면 젊은 부부들이 이곳을 떠납니다.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들이 치료해야 할 병원은 하나도 없는 신현동입니다. 시민은 오늘 이러한 시흥시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정이 성과란 수치나 성과 보고서에 완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과는 주민이 일상 속 불편해하지 않는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이 불편해하고 삶의 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현동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 불편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흥시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주민의 목소리가 시 정책으로 이어지고 예산으로 이어지고 도시의 과정이 바뀌어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뜻을 품고 행정은 그 뜻을 정책으로 실현될 때 비로소 신뢰받는 시정이 완성됩니다. 신현동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한쪽만 커가는 도시가 아니라 20개 동이 함께 성장하는 시흥이 오늘 정책 토론회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진솔한 의견이 오늘 시흥시 의회에 새로운 균형 발전 전략을 만드는 훌륭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행사에 우리 시의원분들이 4분 다 참석하셨는데 진짜 바쁜 시간 이렇게 오셔서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우리 시흥시의회 의원님들 인사를 한마디씩 들어보고 또 사진 촬영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의회 의원님들 좀 김선욱 의원님, 네, 윤석경 의원님, 이건석 의원님 어디 계시? 안돈이 의원님, 5분 오셨네요. 잠깐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셔서 우리 신현동 발전위에 오신 우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힘찬 박수로 잠깐의 소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역구는 신천동, 은행동, 대하동이지만 신현동을 매우 사랑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저랑 같이 친하게 지낸 분들이 쭉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내 지역구 같은 느낌도 들긴 합니다. 네, 우리 아마 이 정책 토론회 하면서 가장 바쁜 데가 시정연구원 같아요. 우리 김주영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시정연구원 원장님 쭉 같이 다니면서 듣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하지만 의원님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정책 토론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반드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다는 생각이 합니다. 저 역시 성운창 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함께 동참해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지숙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시흥시의회에서 16분의 의원님들이 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성운창 의원님이 이제 10번째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시간 많이 뺏기고 또 가장 자료와 정보 공개를 많이 요청해서 힘들었던 부분이 오늘 신현동입니다. 시흥의 중심이긴 하지만 강남이어야 될 곳이 아직 강북인지라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한다 해서 너무너무 진짜 마음 무겁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분 좋은 그런 정책 토론회입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시의원 윤석경입니다. 제 지역구는 군자동, 정왕동 그리고 월곶동입니다.
저 역시 원도심이 지역구다 보니까 이 원도심이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 마음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신현동에서 이렇게 귀한 주제로 발표해 주시는 우리 성운창 의원님 오늘 뜻 받들어서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사항, 주민들과 같이 맞대는 사항들을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신현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돈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도 춥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귀한 발걸음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고견과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우리 시흥시 신현동을 균형 있고 멋지게 발전시킬 수 있는 설계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서 신현동이 균형이 있고 멋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입안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역시 우리 성운창 의원님 토론회에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입니다. 성운창 의원님이 지역구가 여기여갖고 여기를 목숨 걸고 지금 오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원년이 돼서 잘 신현동이 발전되고, 제가 여기 이제 원주민인데 저 어렸을 때는 여기가 1번지였어요. 그래서 여기 걸어와서 여기서 같이 놀고 밥 먹고 하고 그랬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이제 올드타운이 됐다는 게 좀 아쉽고, 뭐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나이가 들고 청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듯이 신현동도 있는데 오늘 성운창 의원님이 그런 새로운 청년기의 바람을 좀 불어 넣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현동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제 지역구로 있는 매화동도 여기랑 비슷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내일 본회의 시작되는데 내일 5분 발언으로 인해서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추진책들을 여기 같이 오신 강성주 균형개발 과장님 이하 여기 김학민 센터장님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화동도 좀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기 위해서 5분 발언 신청했어요. 시흥시가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그린벨트가 산재다 보니까는 임병택 시장인 개발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의원님 또 우리 정필재 위원장님 모셨지만은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 이렇게 또 저희 시의원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신현동 주민뿐만 아니라 시흥 시민들이 좀 더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오늘 신현동은 성운창이 만드는 그 새로운 지역 균형 발전의 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운창 의원님 잘 되시길 바라며 우리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토론회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옥진아 박사님은 현재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시며 주요 연구 분야는 GIS와 토지이용계획, 스마트 도시로 도시 관련 연구를 활발히 이어오고 계십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옥진아 선임연구위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경기연구원의 옥진아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성운찬 의원님께서 이제 주제 발표를 요청하셔서 처음엔 제가 이제 시흥을 실제 연구는 했지만 잘 아는 건 아니어서 좀 사양을 했었는데, 그리고 오늘 보니까 되게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부담스러운 자리였는데 제가
저희가 그 시흥에서 요청을 하셔서 얼마 전에 이제 시흥시 지역 균형 발전 현황이랑 이제 균형 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게 있었습니다. 시흥시 전체에 대한 이제 불균형 진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거였고, 요청하신 부분은 이제 신현동이어서 사실 동 단위로 제가 뭐 이렇게 데이터를 보거나 하진 않아서 사실 현황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자료 준비를 하다 보니 신현동이 되게 좀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를 하면서 좀 여기에 이제 발전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여건을 진단해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금 이제 좀 균형 발전, 신현동이 발전할 수 있는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하두를 던진다는 의미에서 오늘 발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중심의 연구를 많이 했고요. 이거는 이제 시흥시 과제를 하면서 저희가 목차는 시흥 전체적인 불균형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하면서 이제 지표들을 선정을 해서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정량적인 지표,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조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흥시 전체와 이제 신현동을 좀 비교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현동의 발전 전략을 제안하는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행했던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 연구를 하게 된 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흥에서도 이제 신도시가 있고 좀 구도심이 있어서 그 간에 이제 격차들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불균형한 격차들이 지역 주민들의 이제 불편함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이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시흥 내에서도 어떤 그 현상들이 있는지 좀 진단을 하고 권역에 맞는 맞춤형 이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동 이제 20개 행정동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고, 그 권역을 좀 나눴었는데요. 권역은 이제 시흥시에서 균형 발전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권역이 6개 권역이 있어서 6개 권역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현동은 그 중에서 이제 목감에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역에 대한 지역 간의 이제 불균형이나 시에 대한 이제 지역 전체에 대한 이제 불균형들을 보기 위해서 균형 발전 뭐 위원회나 아니면 뭐 경기도, 그다음에 서울시, 뭐 안산시 이런 등에서 지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이제 5개 부문을 설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표들을 선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6개 권역 그리고 이제 동별로 진단을 좀 해보았습니다. 정량적인 분석에 사용된 지표들인데요. 우선 이제 인구 사회 그 모든 이제 정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인구 구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판별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의 활력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지역 경제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을 보기 위한 지표들을 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 환경 생활과 밀접한 이제 주거 환경에 관한 지표들, 그다음에 이제 교통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생활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 복지 서비스,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표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실 이제 약간 긍정, 부정이라고 되는데 뭐 부정에 속하는 것이 꼭 부정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그 종합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산을 할 때는 접근성이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운 것이 이제 좋은데 높게 나타난 게 이제 부정이라고 해서 이제 이쪽으로 좀 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쓰는 부분인데, 이제 불균형을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지표들을 단순하게 비교를 할 수 없으니 이제 정규화를 해서 0에서 1값으로 놓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불균형한가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계수를 사용을 하는데, 진위 계수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아까 지표들을 이렇게 뿌려보면 대충 이제 0.4 이상 1에 가까울수록 많이 이제 불균형한 지표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0.4 이상이면 좀 불균형하다고 보는데 시흥시는 이제 시흥시 전체에 대한 겁니다. 이제 빈집이라든지 법인 기업 수, 신규 주택 비율 이런 것들이 좀 지역 간에 이제 불균형한 지표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신현동 내에서 아까 그런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어느 수준에 있냐 이렇게 봤을 때 좀 시흥시 평균보다 하위 20%에 해당되는 것이 인구에 대한 부분들, 인구 밀도, 그다음에 신규 주택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이 좀 하위권에 속하는 지표들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부분을 제가 5개 부분으로 나눴고요. 처음에 인구 사회 부분인데요. 지금 전체 20개 동 중에서 그 전체 시흥시의 평균은 0.1에 이제 0에서 1 값으로 이제 다 치환을 해서 산출한 값에서 0.4가 평균인데요. 0.45가 평균인데 지금 신현동은 0.25로 하위 3번째 정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뒤에 이제 보시면 총 인구수 이제 그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 이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 인구 증감률도 보시면 지금 증감률이 좀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비율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화 비율은 사실 뭐 높다고 낮은 건 아니죠.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뭐 나라도 고령화가 되어 가고 하는 편인데 이제 고령화 비율이 높고 대신에 이제 유소년이나 이제 청년 비율은 또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출생률을 보시면 출생률도 시의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고 그래서 이제 저출산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한 걸 알 수 있고요. 유소년 비율이 낮다는 게 이제 학력 인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다는 거고요. 감소하다 보니까 학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에 대한 비율 같은 경우에도 활동 인구죠. 이제 19세부터 뭐 35세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조금 그 연령대는 다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비율들이 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그 라이다 그래프를 좀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노란색이 색깔이 지금 컬러가 아니어서 잘 표시가 안 나는데 노란색이 시흥시 평균인데 그보다도 이렇게 안으로 신현동이 이제 좀 전체적으로 다 낮은 그런 것들을 보이고 특별히 출산율 같은 경우는 매우 낮은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이제 지도로 좀 직관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 이제 총 인구수에 해당되는 부분도 파란색이 좀 낮은 부분입니다. 파란색이 낮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제 높은 부분인데요. 인구는 적고 청년 비율도 낮고 출생률도 제일 낮고 높게 나타나 약간 주황색으로 조금 높게 나타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령화 비율만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아서 이게 이제 높은 수치를 좀 나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대한 활성화 이런 걸 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지표로서 이제 산업 경제 지표 부문을 잡았고 거기에 이제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 자영업 비율, 그다음에 법인 기업 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사실은 이제 동간에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치화된 것이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삼다 보니까 이렇게 다 이제 담을 수는 없었고요. 이렇게 동간 비교가 가능한 것들 이제 몇 개를 선정을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흥시가 전체적으로 평균보다 낮은 이제 신현동이 낮은 이런 뭐 곳에 좀 속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그 항목별로 보시면 사업체 수나 이제 종사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제 적고 법인 기업 수도 훨씬 이제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이제 자영업 비율은 조금 높아요. 높은데 이게 자영업 비율은 사실 높다고 좋은 거는 아닌 게 이게 뭐 그 좀 자영업 중에서도 전문직이나 이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영세한 경우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상으로 높다고 사실 좋은 거는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경제 활동 인구나 카드 이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권 같은 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경제 활동 인구도 낮고 그러니까 고용에 참여하는 비율들이 낮고 그다음에 카드 사용이 낮다는 것은 이제 상업 활동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이용 매출 이런 금액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은 이런 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도로 좀 직관적으로 보시면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파란색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저쪽에 저기 자영업자는 조금 이제 높게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뭐 좋아서 높게 나타났다고 보기는 사실 힘든데 그런 이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인데요. 주거 환경이 이제 제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평균 공시지가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신규 주택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빈집, 그다음에 노후 주택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른 지역하고 좀 비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목감 이 밑에가 목감 이제 권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권역 중에서 사실은 목감 지역이 대체로 조금 낮은 편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낮고 또 목감에 해당되는 동 중에서도 이제 목감동은 조금 좋고 이제 신현동이나 가림동 이런 데 이제 좀 아래쪽에 있는 이런 현상들을 다른 장표에서도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경제 주거 환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공시지가가 일단 낮고 그 다음에 노후주택 비율은 높습니다. 노후주택 비율은 다른 데 비해서 지금 87.74니까 평균보다 훨씬 이제 30% 이상 이렇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이 많이 노후화돼 있다는 거죠. 많이 노후화돼 있고 대신에 신규 주택은 없는 걸로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짓는 집은 없고 오래된 집들만 많고 그다음에 빈집 같은 경우에도 빈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빈집 수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이제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거죠. 이제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좀 이제 빈집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 나중에 이제 좀 슬럼화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평균 공시지가가 낮다는 것도 이제 여기가 지빙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좀 그렇게 이제 활성화되기가 이제 인기가 없는 거죠. 이제 매력적이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에 대한 것도 이렇게 보면 대부분 파란색 쪽에 해당되는 좀 낮은 편에 속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교통 접근성에 대한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교통 접근성이 이제 저희가 지표로 한 부분에서 지하철에 대한 역세권 이제 지하철역에 대한 접근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신현동이 그래도 역이 있더라고요. 신현역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접근성이 내부 교통망이 좋은 건 아닌데 이제 그 지표 때문에 조금 이렇게 높게 나타났는데요. 뒤에서 보시면 이제 도로율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좋지는 않은데 이제 버스 정류장 수 이런 것들은 좋은 편은 아닌데 지하철역에 대한 접근력이 이제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지만 저희가 경기도 전체를 이렇게 역세권 분석을 할 때도 보면 여기 다 있지가 않아요. 동해 여기 다 있지가 않아서 반경 500m 역세권을 보통 500m 도보 10분 거리 500m 이렇게 잡는데 서울은 500m 하면 두 개 역이 막 걸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경기도는 1km로 해도 다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30%도 커버가 안 되는데요. 그래도 신현동에는 역이 있다는 게 되게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세권 주변을 좀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자원인 거죠.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 공공 서비스 관련돼서는 이것도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생활 인프라라고 하는 거, 생활 SOC에 대한 부분인데 병원이 종합병원하고 병의원 저희가 이제 그다음에 아동 시설 관련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 그다음에 그 유치원이라든지 그다음 다 함께 돌봄센터, 그다음에 노인과 관련된 거는 노인복지센터 이런 것들을 이제 접근성들을 좀 봤었는데요. 이것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시흥시 전체에 비해서 좀 낮은 부분에 속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항목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가 걸면 이거는 거리가 수치가 높으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종합병원은 제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종합병원은 평균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기 전에 조금 찾아보니까 신천동 쪽인가 무슨 약간 병원이 있어서 이제 접근성이 조금 나오는 걸로 나왔는데 더 조금 가까운 병의원이 오히려 없는 걸로 낮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들이 주변에 좀 많이 없는 데이터상으로 없다 이런 것들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없는 접근성이 낮은 거는 앞에 이제 그런 학력 인구나 이제 유소년이 없기도 하겠지만 달기 먼저나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없어서 없는 건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데이터상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육시설과 관련된 것들도 수영장에
대한 거나 그다음에 요즘 뭐 공공 그 체육 시설들 야구장 뭐 이제 이렇게 뭐 축구장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파크 골프장 이런 것들 다 수요가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도 좀 다른 지역들 비해서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지도상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수치상으로는 조금 뭐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된 거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은 진짜 많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까 5개 부분을 나누고 41개, 41개에 대한 이제 지표별로 이렇게 검토를 했을 때 그 신현동 전체가 주거 환경이나 산업 부분에서 조금 다른 부분보다 더 낮은 수치를 좀 보이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 부분, 그 SOC 부분은 또 낮은데요. 높은 거는 아닌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쪽이 또 조금 더 낮다. 주거 환경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낮은 거고요. 그 의료 시설이라든가 공공 서비스 부분도 신현동은 좀 낮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한 거고요. 조금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서 주민 의식 조사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 조사를 좀 했었고요. 설문 조사를 하면서 이제 전체 동으로 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제 저희가 연구 과제비도 좀 적고 그다음에 기간도 짧아서 전수 조사는 이렇게 많이 조사를 못하고 표본을 500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권역 단위로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현동이 목감 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현동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로 데이터를 좀 봤는데 너무 이제 표본으로 하기에는 수치화하기에는 좀 작아서 목감 지역 전체에 대한 걸로 분석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역 불균형에 대한 인식 조사를 먼저 했는데요. 지역이 좀 균형 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7점 만점에서 그 신현동이 3.169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현동이 아니고 목감지구 전체가 그리고 이제 신현동도 세부 데이터를 보면 저기서 이제 목감 지역 평균보다 더 낮으면 낮지 높은 것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많이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있다. 좀 불균형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체감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러면 지역이 이렇게 불균형한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먼저 좀 어떤 부분부터 좀 해결이 되면 좋겠냐 했을 때 가장 시급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이제 사실 교통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은 사실 다른 지역 저희가 뭐 시흥 아니고 다른 경기도 다른 지역을 분석할 때도 교통이 좋은 지역도 교통이 제일 불편하다고 하고요. 다 그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여기는 시흥은 그렇게 큰 거는 아닌데 이제 조금 화성이나 이렇게 넓은 도시들은 이제 용인이나 이렇게 좀 규모가 큰 데들은 지역 내에서 이제 동서 연결이 이렇게 많이 안 되고 해서 항상 교통 문제는 제일 심각한 것으로 나오는데 시흥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특히 이제 뭐 강력에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시급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생활 SOC입니다. 기반 시설들에 대한 인프라들에 대한 것들이 수요가 높고, 근데 약간 특징적인 건 이제 신현동이 속해 있는 목감지구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주거 환경에 대한 것들이 또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는 좀 높게 나타났어요. 그 부분들이 좀 특징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볼 수 있었고. 그 이제 각각 분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교통 분야 뭐 이렇게 분야별로 봤을 때 지금 교통 그다음에 생활 SOC 주거 부분이 시흥 평균 전체 평균보다 목감지구에서 더 많이 이렇게 좀 우선순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로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프라 부분에서는 이제 그거 마찬가지로 교통에 대한 인프라 그다음에 아까 그 정량 분석에서도 나왔는데 의료 시설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병의원에 대한 것들이 좀 빨간색으로 좀 많이 높게 나타났죠. 이제 다른 그 평균적인 것보다 목감지 예구에서 더 많이 좀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문화 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 끝에 보시면 이제 초중고해서 학교에 대한 부분들도 목감에서는 조금 높게 나타난 부분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정책을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어떤 부분들을 좀 해주면 좋겠냐 했을 때 우선 이제 주거 환경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노후주택 이제 역세권 개발 시흥 전체로 봤을 때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수요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목감지구에서는
조금 특징적인 게 지금 노후 주거지 재개발 요 부분이 재건축 활성화 요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분석한 거에서 주택이 많이 노후화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수요들은 사실 높게 나타났었고요. 네, 역세권 개발은 상대적으로는 낮지만 그래도 이제 높은 수치로 여기서 목감에서도 나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교통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력 교통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요가 제일 많이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내부 교통망 그 안에서도 이제 잘 이동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교통 문제 해결하는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지역을 좀 활성화할 수 있어야 되고 유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목감지구에서는 역세권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여기 있다는 신현동에 여기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면 경제적인 좀 활성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입을 하는 부분에서도 좀 좋고 교통에 대한 부분도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주민 인식 조사에서도 나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와 연계한 뭐 프로그램 제공하는 부분들, 뭐 창업 좀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확대 이런 거. 아까 뭐 자영업자 비율은 좀 높았지만 조금 고급 인력들이 또 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일자리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육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뭐 조금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정보 강화 이런 것도 있고 마을 교육 특구 이런 거 초중학교 초중고 추가 설립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초중고를 사실 이제 인프라적으로 막 확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이제 학력 인구도 많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교에 대한 이제 학교 실소도 복합화하고 이제 통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이제 그 초중고 이렇게 추가 설립에 대한 걸 실제로 뭐 공간적으로 뭐 그걸 만든다기보다 지금 있는 시설들을 좀 복합해서 활용하는 부분들을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다문화 학생 그 밀집 지역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도 이제 신현동은 아닌 것 같은데 목감 지역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조금 높게 나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병의원이 좀 부족하고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니까 특히나 더 의료 시설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들이 실제로 그 주민 인식 조사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 시립병원에 대한 거, 공공 의료 시설, 근데 보건소 이런 것들이 타 지역에서도 좀 높게 나타나지만 특히 이제 목감 위쪽에서 더 많이 이제 요구 사항들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노인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요양에 대한 부분, 공공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이제 체육시설, 아까 이제 공공운동장 확대 요 부분이나 뭐 도서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여기가 좀 높게 나타났고요. 앞서 의원님이 뭐 이제 종합운동장에 대한 것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쉽게 진행이 안 된다고 하셨었는데 이게 조금 생활형 그 체육시설 좀 큰 거를 하기보다 체감할 수 있는 좀 시설부터 해서 좀 확대를 해 나가면 이제 주민들의 좀 수요도 좀 만족을 시키고 여기 지역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했던 거고요. 갖게 됐고 녹지 공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대규모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 수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활 안전과 관련해서도 뭐 노후 시설이 있다 보니까 노후 공공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수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봄과 관련돼서는 아동에 대한 거, 돌봄 시설에 대한 거, 다음은 아까 다함께 돌봄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국공립 어린이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들이 좀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흥시에서도 많이 이제 정책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균형 발전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관련돼서 뭐 그 신현 역세권 개발에 대한 것들도 계획에 있고 뭐 지금 건강센터라든지 이렇게 보건 의료 관련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데 전체적으로 이제 정량적인 분석이랑 인식 조사를 토대로 했을 때 목감지구 전체에서는 역세권 중심의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해서 뭐 배우지 정비하는 이런 전략들이나 그다음 생활 환경에 대한 주민 그 편의 시설 확충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 간의 이제 불균형한 교통에 대한 인프라 개선하는 부분, 연결성을 좀 높이는 부분들, 그다음에 보건복지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 돌봄 관련된 부분들이 좀 확대되어야 될 이제 전략이고,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책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이제 제안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목감 지역 중에서도 이제 신현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 이제 정량적인 지표나 그다음에 주민 요구 사항들을 봤을 때 노후 주택에 대한 부분,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좀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더불어서 이제 신현 역세권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이 좀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고령층이 많고 그다음에 의료 시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건 의료 시설들을 좀 확충하고 노인 시설들을 좀 최우선적으로 학습 인프라를 확보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제안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망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신현동에서도 아까 역세권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역세권까지 좀 가는 뭐 순환 버스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내부망을 좀 연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문화 체육 돌봄 시설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체감형 체육 시설들이 가까이에 좀 있는 부분들, 그리고 도서관이라든지 공공 돌봄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좀 추진이 되면 좀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사실 신현동을 지금 제일 뭐 살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건데, 저는 이제 데이터나 그냥 인식조사한 거 결과를 가지고 제안을 하는 부분이라서 뭐 이게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오늘 같이 고민을 하고 잘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신현동이 좀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옥진아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이제 무대에 마련된 자리로 올라오셔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준비가 되셨으므로 지금부터 오늘 토론회의 좌장이신 성운창 의원님께서 토론을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성운창 의원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사람이 머무는 도시 신현동의 미래를 그리다, 시흥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입니다. 신현동 발전의 주요 쟁점인 주거 환경 개선과 체육 시설 조성에 대해 신현동 주민, 관련 부서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나누고, 이를 통해 신현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자분께 각각 5분의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시간의 여유에 따라 추가적인 발언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토론 발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조 시흥시청 균형개발과장님, 최세민 시흥시청 체육진흥과장님, 유선우 신현동 주민자치회장님, 시흥시정연구원 김규영 연구위원님의 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강성조 시흥시청 균형개발과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균형개발과장 강성조입니다. 먼저 신현동 발전을 위해 소중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성운창 의원님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동 노후 원도심 개발을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포동일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업 개요, 추진 경과,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동일 재개발 사업은 신현역에서 태산 아파트 사이에
포동 2번지 1원에 약 8만 2천 제곱미터의 노후 원도심을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기존의 자연녹지지역과 1종부터 3종 주거지역까지 혼재된 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 용도지역으로 개발하여 약 1,800세대 규모가 입주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지 인근으로 신현로 확장, 북측 우회도로 신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도모하였으며 사업지 내에는 초등학교 부지, 공원 2개소, 문화시설 부지 등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내 정주 여건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 지정하였고 2022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정비계획 초안을 마련하여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일부 개정으로 인해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한 정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다시 주민공담공고, 주민설명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5월 마침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안 사항을 말씀드리면 포동은 초등학교 이전 신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동 주민들의 오래된 수건 사업으로 사업지 내 초등학교 부지를 좀 계획하였으나 시흥교육지원청과 협의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학교 설립의 가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향후 유입 세대 수, 교육 수요, 인근 학교 분포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설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향후 조합 설립 시 학교 설립을 위해 시와 조합이 함께 시흥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이후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분들께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 설립까지 신속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움직임이 부족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정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아카데미 등 정비 교육을 통해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동일 정비 사업은 재개발 사업은 신현동 주변의 역세권 개발과 함께 지역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에서도 주민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성조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강성조 과장님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포동 1 재개발 사업의 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5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 등을 앞으로 밟아나가야 할 단계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주민 동의 과정부터 여러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토론자분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세민 시흥시청 체육진흥과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청 체육진흥과 과장 최세민입니다. 먼저 신현동 발전을 위해 소중한 토론회 시간을 마련해 주신 성훈창 의원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일단 오늘 신현동 공공체육시설 건립의 신속한 추진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포동 시민운동장의 건립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 또 포동 지역 체육시설인 포동 게이트볼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사업 위치는 포동 67-207번지 일원으로 부지 면적 11만 8,135제곱미터이며 시설 면적은 연면적 3만 8,858제곱미터로 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과 부대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4월 시민운동장 건립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 8월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하였으나 BC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재검토 결과가 나왔고 23년 3월 중앙투자심사 재의뢰를 통하였고 또 마찬가지로 낮은 경제성과 국비의 미확보로 인해서 통과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또 2023년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컨설팅과 도비 지원 관련 경기도청의 협의 후 중앙투자심사를 재의뢰했던 사항이었고 이마저도 통과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대책안으로 건립비 및 경제성 상승 방안에 대한 보완 용역 추진 후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하겠으며 사업 추진 전 건립 예정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기존 포동체육공원과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5년 하반기 타당성 보완 용역을 추진하여 26년 상반기 타당성 조사를 재추진할 거고 26년 하반기에는 중앙투자심사 재의뢰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활한 용역과 또 중앙투자심사가 끝나게 될 경우에는 27년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통하여 공사 착공하여 2030년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립비 조정 및 경제성 상승 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을 통하여 다음 중앙투자심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무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이트볼장 현대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동 게이트볼장 현대화를 위한 이용자의 시설 개선 요청 사항으로는 첫째, 화장실 및 대소변기 부족으로 인해서 시설 개선을 요청하였던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실외 게이트볼장이다 보니까 겨울철이라든지 한여름철에는 사용이 불편해요. 그늘막 설치 등 각종 실내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걸 요청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 포동 게이트볼장은 개발제한구역 부지이며 또한 용지상으로는 하천부지입니다. 따라서 각종 건축행위 및 토질 형질 변경 및 경기도의 승인사항 등 여러 가지 규제가 딸려 있는 사항으로 각종 용역을 통해서 미비한 사항을 지금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발지형구역 내 행위허가가 필요 없는 시설 개선 사항들에 대하여 지속해서 게이트볼 이용자와 소통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동 공공체육시설 건립의 신속한 추진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세빈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포동 시민종합운동장 건립은 신현동 지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흥시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낮은 경제성으로 중앙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선호 신현동 주민자치회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여기 신현동을 방문해 주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동 주민자치회장 유선우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제가 자라온 신현동을 보고 느끼고 애정을 쏟아온 신현동의 발전 방향에 대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현동은 포동, 방산동, 미산동 이렇게 세 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리적으로 서로 밀착해 있지 않고 특히 미산동은 39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행정 서비스의 접근이나 생활권 형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발전 여건 또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방산동은 월곶대로 8차선 비료대로 제2, 제3 경인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인천 한가도 가깝고요. 시흥시 단위를 넘어 전국적 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저는 시흥시 내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동과 포동을 잇는 소규모 마을 단위 지역은 다양한 국가 이미지를 반영한 특색 있는 전원주택 단지라든지 그런 곳을 조성하고 차별화된 정주환경 조성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포동은 2021년 신현역이 개통되었고요. 포동 1구역 주택개발 정비사업도 추진 중이나 사업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해 포리초등학교는 전교생이 한 122명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나 공원, 병원 등 기초생활 인프라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재개발만을 기다리기보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놀이공간과 생활 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조성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운동장 부지에 대한 종합운동장 조성 계획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통해서 밑그림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추진되길 희망합니다. 은행천 정비구역은 송신소에서 시작되는 물길이 마을 앞으로 지나오는 구조로 계획되어 있어 물길을 트는 방식으로 검토하여 향후 마을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식을 검토하고 향후 마을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비료대로가 마을을 높게 가로지르는 구조는 지역 단절 등 여러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산동은 도로로 인해 신현동 전체 생활권에서 분리되어 동행정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또한 신현동 전역에 주택과 공장이 혼재해 있어 아이들이 안전 환경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송신소의 이전 문제는 신현동, 매화동, 연성동의 중간 지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해온 주민 피해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님, 시장님, 도의원님 등 여러분들이 신현동을 방문하여 다양한 말씀을 주셨으나 실제 이행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은 명확히 불가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일은 여러 대안을 모색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는 진정성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현동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바람을 전하며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선우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유선우 회장님께서는 신현동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함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영 시정연구원 연구위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흥시장 연구원의 김주영입니다. 네, 토론회 진행하기 전에 이제 의원님께 신현동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듣고 이런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연구하고 그럴 때 한 번 더 지역을 더 들여다보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토론회 참석하기 전에 여기 역 근처랑 그다음에 미산동이랑 한 번 더 둘러보고 좀 왔거든요. 그래서 신현동의 가장 큰 한계라고 하면 제일 부족한 게 뭘까라고 보면 생활 인프라인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필요한 생활 인프라가 있다고 하면 이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른 지역에
멀리까지 가야 되거나 아니면 꼭 그런 것들이 필요한 주민들은 결국에는 또 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들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을 유출하기도 하면서 이제 고령층의 비율을 높이는 그런 현상들이랑 이렇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도 지금 통계를 보면 주민 인구들은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고령화 비율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신현동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역세권이 있긴 하지만 역세권 주변에 지금 다 비어 있는 것 같아요. 활용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역세권이 단순하게 대중교통의 이용으로만 좀 사용하고 있지 복합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용객들을 보면 지금 시흥시에 있는 철도에서도 가장 낮은 이용객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역세권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역세권 안에서 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개발 제한 구역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신현동의 또 하나 갖고 있는 또 특징, 좋은 자원으로 살릴 수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이런 잠재력들을 좀 생각해서 제가 가능성 있는 신현 역세권을 활용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몇 가지 좀 생각해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역세권을 충분히 좀 활용해서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좀 확충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재개발을 통해서 도로를 만들고 이런 기부 채널뿐만 아니라 공공기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좀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들도 좀 검토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 자원과 연계해서 지금 이제 생태, 갯골도 근처에 있는 좀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갯골이라든가 그런 하천이라든가 이런 자연들하고 연결해서 산책로나 탐방로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조성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진행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시민 종합운동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복합하면 어떤 이제 역세권과 연계해서 스포츠 복합 공간으로 또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신현동이 뭐 이제 다른 지역처럼 큰 주거지를 갖고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역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규모형으로 좀 복합해서 생활 편의 위주로 복합화해서 주민들이 직접 이제 참여하고 거버넌스 이제 체계를 구축을 한다고 하면 이 지역의 어떤 가능성들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가진다면 신현동은 이제 앞으로 주민들이 좀 더 건강하고 그다음에 아직 고령층의 비율이 높지만 그런 고령층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그다음에 신현동만이 갖고 있는 이런 자연과 생태와 이런 스포츠 이런 특화 이미지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현동의 여러 환경이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현동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짚어주시며 차별화된 매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시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장으로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토론자분들과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포동 1 재개발 사업은 고령자 비율이 높은 신현동 특성상 현재의 주거를 유지하고 싶은 고령층의 반대, 분담금 부담에 대한 불만 등의 이유로 사실상 주민 동의를 받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 균형개발과장님 가능하겠어요?
예, 일단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포동일 재개발 사업은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시 재개발 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이 이제 조합을 구성을 해서 재개발 사업을 하는 지역인데, 사실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뭐 노후 건축물들의 공시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지신 게 많지 않은 분들이 나중에 이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업 이제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 상당히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좀 안 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아마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부족해서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어쨌든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높이기 위한 그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좀 전에 우리 김주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이 아닌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복합개발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여기가 지금 포동일 재개발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이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하다 보면 이제 준주거까지 이제 종상향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용적률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사업이긴 한데, 그 사업을 하려면 일단 저희가 그 도시 정비 기본계획상 여기가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돼야지만이 그 다음 그 말씀드린 복합개발 사업으로 이제 주민분들 다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주민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정비 예정 사업은 어쨌든 저희가 지금 정비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절차인데, 이 도심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해제죠. 일단 정비 구역을 해제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좀 많이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거기 포동일 재개발 구역 내에 사시는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고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정비사업을 이해도를 높이는 아카데미들을 일단 우선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그 정책 토론을 준비하면서 잠깐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 그 포동은 우리 주민들이 동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떤 그냥 단순하게 포동 1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 뭐 이렇게만 표현이 돼서 그런지, 그 대부분의 말씀을 나눠보면은 역세권 개발로 바꿨으면 어떠냐.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우리 그 제물포, 인천의 제물포가 우리 신현동하고 비슷한 사례를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송도나 저 청라에 그 치여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신현동 마냥 버림받은 그런 제물포 역 주변을 역세권 개발을 했는데, 보니까 그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성을 가진 그런 그 역세권 개발로 하면서 그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우리 그 옥진아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어떻게 가능한가요? 지금 역세권 개발 우리 역세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뭐 역세권 개발이 많이 필요하고 자원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김주영 박사님께서도 검토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제 도심 복합 개발로도 가능한데, 그러려면 지금 재개발돼 있는 부분들을 이제 해지를 하고 다시 이제 이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재개발 사업이 그 추진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걸로 갔을 때 이제 조금 더 실현 가능한 건지, 아니면 동의가 더 뭐 잘 진행이 되지 않고 해서 정말 계속 지연될 것 같으면 이걸 좀 포기하고 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좀
좀 준비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민들께서 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기 뭐야 우리 균형개발과 고민 좀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다음은 질문 두 번째 그 시민 종합운동장 사업은 2016년부터 10년 가까이 추진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낮은 경제성으로 보여집니다. 신현동의 핵심 시설이 될 수 있는 종합운동장 사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종합운동장은 운영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시민 수요가 많거나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특정 종목 중심의 전용 체육시설로 사업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을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우리 김지영 박사님께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종합운동장이라는 게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서 적자를 보고 있고 현재 우리 시에 이런 종합운동장이 들어서게 되면은 운동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입로도 8차로 정도는 이렇게 해야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이 과연 우리 그 살아생전에 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실망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그 시민이 인기가 좋은 전용구장 뭐 흔히 요즘 뜨는 파크볼장 뭐 수영 전용 수영장 뭐 전용 축구장 이런 걸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네, 아시는 선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래도 많이 진행되고 다시 지금 타당성 조사를 들어간다고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아까 그 옥진아 박사님이 잠깐 그 데이터를 보고선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주민들이 생활 밀착형 체육이나 그런 운동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서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검토는 좀 더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시흥시 경기도에서 종합운동장이 없는 도시가 시흥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좀 검토를 하면서 신현동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운동장들이 어떤 종류인지는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우리 그 신현동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신현동의 장점이 그 자연 환경이 좋습니다. 그린 녹지가 많고 그래서 체육 시설이 우리 신현동 발전에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현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깅하기 좋은 도시, 뭐 스포츠하기가 하여튼 우리 신현동이 가장 우리 시흥시에서 좋지 않나 생각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진흥과 최세민 과장님 고민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뭐 또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또 이제 뭐 신현동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 뭐 조깅이나 걷기나 어떤 코스를 한번 개발하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뭐 요새 저희 그 포동 앞에 보면은 걷고 뛰기 하는 너무 좋잖아요. 특히 이제 저녁 노을 질 때 저는 이제 여기만큼 좋은 데가 뛰고 걷고 하는 장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별도로 저희한테 또 숙제 아닌 숙제를 내주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검토해서 어떤 그런 코스를 저희가 한번 개발하는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유선우 주민자치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산동은 도로로 인해서 신현동은 전체 생활권에서 분리되어
행정복지센터와의 접근성도 낮고 노후된 주거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동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산동 주거 환경 정비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그리고 시에서는 미산동의 향후 개발 방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중 미산동과 관련된 사업이 논의되고 있거나 논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 균형개발과장님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반적인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정비 사업 위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의원님이나 유선호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미산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뭐 교통, 문화 인프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건물도 상당히 노후화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거 용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제조업 등이 포함된 근린생활 시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정비 사업으로 푸는데도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미산동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재건축 사업, 뭐 재개발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뭐 도시개발 사업, 주택건설 사업 이런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있고요. 일단 저희 시에서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전 지역에 있는 원도심에 대한 그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용역을 좀 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라 아마 이달 말 정도에 주민 공람 공고를 할 거고요. 아마 다음 달이면 주민 설명을 할 것 같은데 그 기회를 통해 저희가 공람 공고 할 거니까 그 기회에 한번 오셔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다든지 하셔서 앞으로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미산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저희랑 같이 한번 사무실에서 말씀을 지금 이렇게 말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공단 공고를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공단 공고 이후부터 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좀 관심 있거나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오셔서 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조 과장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시간이 예정된 시간이 4시 반인데 제가 자꾸 시계를 쳐다보면서 우리 주민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텐데 또 여기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그 계획된 시간에 맞춰야 하는 게 또 이 자장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그 전문 토론자들의 의견은 마치고 오늘 이 정책 토론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질문을 좀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그 뭐 이 오늘 그 말씀하신 그 재개발 사업과 체육시설 사업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 인프라, 도시 인프라 시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만 여기서 질문을 받고 다른 그런 민원이나 질문 사항은 저 개인적으로 시의원한테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뭐 토론자들 의견은 모두 들었습니다. 다양한 입장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토론자분들 중에서 추가로 발언하실 분 계세요? 네, 예. 이게 약간 좀 이렇게 갖춰진 얘기 말고요. 저희 그 신현동의 현안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다뤄야 되는 문제의 소지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지금 아마 시흥시 전체 또는 아마 경기도의 어느 웬만한 도시를 가도 병원이나 이런 곳이 없는 도시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어르신들 많이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신현동에 시급하게 필요한 병원 문제라든지 오늘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라든지 지금 신현동을 제외한 나머지 그 시흥시에 있는 관내를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많은 곳에 예산이 투입돼서 놀이터라든지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신현동에는 사실 어린이들이 놀 만한 놀이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 동네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어있는 동네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신현동 자체가 지금 그런 곳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계시는 임기 안에 그 조속하게 좀 저희가 신현동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것 중에 한 2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병원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 동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놀이공간을 그 지금 신현동 행정센터 뒤편에 포동 14번지 일원을 좀 매입을 하셔라도 좀 그런 것을 좀 개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뭐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시민 중에서 질문이 나올 것 같았는데 미리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보건소에 그 참석하셨죠. 오늘 좀 제가 그 우리 정책 토론의 배경으로 분명히 병원 문제가 나올 것이다 해서 우리 보건소 참석하시라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 좀 답변 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윤현주입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신현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이제 얘기하는 토론회 장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문제가 거론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이제 시의 입장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도 신현동에 병원이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또 시민들이 이제 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저희 시가 이제 그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 의료 취약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 신현동도 지금 대중교통이나 뭐 자차를 이용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병원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시동 안에 없다는 것이 물론 이제 동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병원을 저희가 이제 여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의사회나 아니면 이제 병원 의사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들은 많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해봤는데 어쨌든 병원도 상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수요가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보건정책적으로 해서 뭐 시립병원을 여기다 넣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가 조금 판단하기에는 신현동민들께서 어떻게 지금 병원을 이용하고 계신지 의료 형태 분석이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병원을 유치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장기적으로 조사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신현동은 제가 병원 문제를 왜 고민했냐면은 사실 그 신천동이나 대하동이나 뭐 은행동은 서로 가까운 데 있어서 병원이 이렇게 있으면 금방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신현동은 특히 포동의 저 세우개 신촌마을 이쪽에 대부분이 다 노인네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신천동을 간다. 이거는 우리 그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그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 불렀을 때 방산동에서 늦어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한테는 굉장히 급한 그 환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뭐 그 대안을 좀 얘기하면은 우리 그 보건소 건물이 그 현재 어떤 프로그램만 돌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 건물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으면 좋은데 그런 그 보건소를 팔아서 차라리 포동에 어떤 그 임대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병원을 유치해서 뭐 법적인 것은 다 좀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신현 주민들이 아프면 금방 가서 진료를 받고 조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포동에 가기까지 그런 아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히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병원을 여기서 운영하는데 기초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이 시민들께서 어떤 식으로 의료 행태, 그 의료를 이용하는지 그 행태를 조사를 해야 어떤 병원이, 어떤 과목의 병원이 들어와야 되고 또 그 병원이 들어왔을 때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것은 분명히 병원도 사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지 않으면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우리 대중교통이 이익을 위해서 지금 대중교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공익을 띠고서 어떤 병원을 유치해야지 어떤 수익 사업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렇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의료 현실이 사실은 그렇지 못해서 그렇다면 그 시에서 시립병원을 짓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지속성이 답보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현동민들과 또 의원님과 저희가 좀 지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조사하고 또 좋은 방법을 모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간을 주셔서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저는 이환승이라고 그러고요. 미산동 미산 부국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기 모든 일은 진취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경기연구원에 그 연구위원님께서 분석을 잘해 주셨어요. 근데 그 분석은 50%밖에 답이 안 돼요. 나머지 50%는 여기 시정연구원에 그 위원님이 한 20% 답을 했고 가장 핵심적인 30%의 답이 안 나왔어요. 지금 오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예요. 시흥시에. 자, 그럼 한번 따져보자고요. 아까 균형개발과장님 그러셨죠? 노인들이 많이 사셔가지고 재건축을 싫어하고 그다음에 분담금 때문에 재건축을 못한다. 지금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서울시를 한번 보자고요. 자, 서울시가 고층 고밀도 개발을 할 때, 재개발을 할 때 임대주택의 그 분량을 줄여요. 임대주택의 분량을 줄입니다. 그 줄인 분량만큼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이 재건축을 한 거예요. 그 예가 시흥시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 못할지 모르겠지만요. 여기 장현지구 버스 정류장 철도과에서 고밀도 지금 개발하고 있죠. 사업.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민간 부분에 저기가 안 되면은 민간 부분 전체를 민간에 맡기고 그다음에 그 민간 부분에서 이익이 난 부분 나게 하고 나머지 그것을 최소화시켜서 재개발도 좋고 재건축도 좋고 이런 것을 진취적으로 하고 맨날 기본계획 용역 그 용역을 왜 그 5년마다 하도록 돼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그 사람들 이 시흥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용역만 해가지고 그 분석도 안 하고 그 써먹기 활용도가 제로잖아요. 그런 용역을 왜 비싼 용역을 하고 활용을 안 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요. 이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인프라를 여기를 빨리 개선하면은 시흥 구로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오기 때문에 10분이면 20분 오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나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올바로 쓰시고 실력이 없으시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으세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선 씨. 나중에 또 대화할 수 있을 시간이 있으면 함께 의회로 오셔서 같이 대화 나누도록 하시고 또 우리 신현동 주민에서 우리 임장순 노인의 회장님. 제가 1970년도만 해도 시흥군 할 때 여가 진짜 이쪽에서 살기 제일 좋은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시흥시가 되고서부터
달동네가 됐어요. 그 사실 제가 그 시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달동네 누가 와요? 젊은 사람이. 뭐 그 인구가 준다고 하고 뭐 좀 해달라고 그래도 말은 해준다고 그래도 뭘 해요? 하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 지금 이 전부 고령화가 돼가지고 이 병원이 아까도 분들이 병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병원이 지금 여기 신현동이 거의 60% 이상이 60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병원을 가면 꼭 뭐 신천리나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실 가기 힘들고 누구 도움을 받아야 가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병원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제 나이 연세들이 많고 하니까 그 13번 버스락도 이렇게 좀 얕은 거 있잖아요. 타고 내리는 거. 네. 그거 좀 어떻게? 그거는 네. 하여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고 또 저 이제 의원님이 할 수 있는 일반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항미 소풍에 그 좀 저기 해가지고 좀 리모델링 좀 해가지고 그 노인들 뭐 저 탁구장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그런 거 좀 해주시고 또 여기 사실 뭐 운동장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은 이쪽에 그 좀 뭐 요 동사무소 옆에 요 유유지 같은데 저 그린 공원 같은 거 이렇게 좀 자그마치만 그거 하시면은 그 애들도 뭐 놀기 좋고 저 노인네들 왔다 갔다 하고 좀 하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여주기 식이 아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임장순 회장님 그 병원 문제 또 저상버스 문제 세 번째 항미소풍 운동시설 도입 문제 또 네 번째 공원 문제 또 저도 요 네 가지를 다 지금 시정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만 시간이 우리 회장님 누구 신춘덕 회장님 정만종 회장님 말씀하셔요. 미산동의 정만종입니다. 여기 발전에 저해되는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KBS 성지도 이전 문제는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은행천 오수 처리, 은행 등 건바위 그 아파트 대단위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수가 이 호접벌로 이렇게 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천 하구 포동 운동장 옆으로 포동 배수 펌프장까지의 그 은행천 확장 공사를 오래전부터 건의하고 계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포동 배수 펌프장에서 월거동 에코피아 종말 처리장까지 그 준설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에 사실은 우리 신현동에는 정말 참 복받은 마을이에요. 만에 하나 우기 때 서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해일이 일어난다면은 이 지역은 거의 물바다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장님, 정관종 회장님 말씀 별도로 오늘 주제하고는 틀리니까 그거를 별도로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신순덕 전 주민자치 회장님 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어보고 여기에서 더 하고 싶으면 저 개인적으로 좀 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회의는 더 이상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신현동의 신춘덕입니다. 우리 지금 토론자들 얘기 쭉 들으면서 보니까 우리가 방상동 청자 백자 요지가 전혀 아무 발언이 안 나오네요. 근데 우리 국가 지정으로 413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또 공장은 철거를 해가지고 이번에 좀 조경해서 조금 따듬어 놓습니다만은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를 본래 25년까지 이렇게 전에 시장님하고 이렇게 제가 자치회장 할 때 그래 얘기가 된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진입로가 계속 비가 조금 오면은 질퍽해서 애들이 탐방객들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올 봄에 그도 전 동장이 그 자갈을 갖다 좀 깔아갖고 이제는 길은 조금 질지는 않는데 진입로 공사만 되면은 문화재청에서 그 공사비를 들여서 제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한 뭐 세 군데인가 더 있다 그래서 발굴도 하고 한다고 그렇게 계획서는 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계시는 분이나 우리 시의원님 전부 좀 가마터에 대해서 어차피 문화재 지정에서 가마터 지정했으면은 좀 주변에서 그것도 우리 지역에 관광 코스로도 만들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사업도 요거 주제하고 좀 오늘 틀리니까 하여튼 문화예술가에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또 그거는 별도로 제가 회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네, 요 사업하고 관련됩니까? 그래, 한 분만 더 받아주. 예, 우리 박용식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동에서 살고 있는 부동산만 한 30년 넘었습니다. 박용식입니다. 지금 이제 재개발 말씀을 여러 번 이제 하셨는데 그 의원님하고 뭐 관계자 시흥시 관계자님들 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재개발 사업이 재개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역세권 개발로 갈 것인지를 좀 확실하게 그걸 좀 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분담금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다 이제 시들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좀 있으려면 시에서 적극 개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그 의견을 좀 드리고요. 체육시설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뭐 국제 게임도 한다, 뭐 외국에서 뭐 이렇게 선수단들도 오면 뭐 굉장히 크게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국제 게임 같은 것들이 정말 그렇게 규모가 커서 한다면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딱 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이 주민들 편의 시설로 이렇게 시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아까 최세민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뭐 국가의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30년에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30년 훨씬 이후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가 그 그린벨트 문제는 오늘 한 번도 안 나오셨는데, 이 주거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좀 그린벨트 해제가 어려우면 자연 녹지로라도 이렇게 좀 시에서 적극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영식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질문을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사람이 머무는 도시 신현동의 미래를 그리다 시흥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